네, 이 양적 완화 이후에 뭐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이 아주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 또 이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게 돼 있고 또 이 뭐 실물 시장도 요즘 뭐 이 상품 시장, 뭐 석유 시장 이런 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어떻게 돼 가는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안재욱 교수님 모시고 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또는 그 전에 뭐 양적 완화로 거품이 엄청나게 생길 거다. 그 이후에 나중에 버블이 결국에는 버스트 될 거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네. 지금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 여파로 이제 세계 전체로 그 확산이 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위기가 닥치면 현재 그 금융제도, 소위 중앙은행 시스템에서는 화폐를 공급하는 주체는 결국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보통 위기가 닥치면은 그 화폐 수요가 이게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 후로 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저금리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저금리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소위 그 양적 완화,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동원해 가면서까지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뭐 다른 형태의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풀어갖고 경기는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민간 경제, 특히 이제 기업의 활동이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 기업 활동이 살아나는 것은 기업 환경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근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지를 않고 계속 저금리라든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게 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결국 그 버블이 생겼다가 터졌을 때 그 터진 이유는 그 과거에 잘못된 투자들 때문에 이제 결국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투자가 교정되도록 갔어야 돼요. 그런데 저금리 정책을 오래 끌고 간다든가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계속 풀게 되면 그런 잘못된 투자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잘못된 투자를 한 기업이라든가 금융회사 이런 회사들이 계속 살아남으면서 이 귀중한 희소한 이제 자원들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희소한 자원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자원이라는 함께 돌아가는 말하자면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쓰게 되니까 결국 오히려 건실한 기업이 자본 사용의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가 줄게 되고 이렇게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지금 거죠. 2008년도 말하자면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일반적으로 자금 스퀴즈가 났을 때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는 오케이.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이다. 근데 그 다음에 경기를 살리겠다고 뭐 저금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금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자 양적 완화로 갔던 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양적 완화를 보면 지금까지 한 그 3번에 걸쳐서 일어났거든요. 여기 제가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나고 나서 미국에서 2008년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를 이제 MBS를 이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그 QE라는 건 퀀티타티브 이징입니다. 1 처음 했던 거. 예,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 페드가 보유한 채권이 한 6천에서 7천억 달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6천억 달러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를 매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이제 2009년 3월 달에 다시 추가로 3천억 달러 트레저리 반드를 매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양적 완화, 이제 1차 양적 완화가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가 잘 이제 살아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 2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달에 6천억 달러의 T반드, 트레저리 반드를 이제 매입하겠다고 그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은 2011년 9월 달에 뭘 하느냐면 소위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장기채를 사다가 사고 그 돈은 이제 단기채를 팔아서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투자라는 것은 장기 이자율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70년대도 60년대, 70년대 한번 했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경제학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제 그걸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3차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언제 다시 시작을 했냐면 2012년 9월 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매달 그 300억 달러의 모기지 백트를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 또 2012년 12월 달에 매달 그 450억 달러의 트레저리 반드. 이게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850억 달러를 매달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언제 좀 줄이냐면요. 2013년 6월 달에 350억 달러 매입을 이제 매달 650억 달러로 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2014년 10월 달에 이제 채권 매입을 이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보유액이 4조 5천억 달러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한 6천억에서 8천억 달러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면 아까 3조 한 4, 5천억 정도를 새로 이제 매입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은 그러니까 공개 시장에서 자금 수요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슬쩍 이렇게 그렇죠. 조달시켜주는 거 비슷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에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페드가 미국 정부에 차라리 직접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돈을? 그 미국에서는 그 트레저리 페더럴 리저브가 트레저리 반드를 직접적으로 사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일리걸입니다. 그게 일리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트레저리가 이 월스트리트에다가 그 트레저리 반드를 팔고요. 그러면 그것을 페드가 이게 다시 사주는 그런 방법을 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해서 돈을 프린팅하는 거죠. 그게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페드와 관련된 법안의 취지로 보면 페드가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 T본드의 자금을 조달해줘서는 안 된다고 본 건데. 그렇죠. 프린팅하지 말라는 얘기죠. 소위 얘기해서. 프린팅을 하지 말하자면 이 페드 돈은 지금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정부가 쓰는 돈은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돈이어야 되는데 페드 돈을 지금 찍어서 갖다 쓰는 거죠. 그런 거죠. 어떻게 보시고 지금 또 이제 최근에 막 시장이 어지럽고 또 이제 막 거품이 버스트가 나니까 양적 완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 양적 완화를 해서 그게 뭐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는데 예. 그걸 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난센스인 것 같고 저는 그 이외에 다른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적으로 보라든가 경제 원리로 볼 때는 예. 이 QE를 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 페더럴 리저브에 그 아주 프라미넌트한 이카노미스트들이 많은데 예.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글쎄요. 생각할 예. 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그 뒤에 감춰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숨은 동기가 네, 있을 숨은 거다. 동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을 살리겠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 2008년도 그때쯤 해서 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트레저리 반드 구매를 조금씩 줄여가요. 예. 예, 줄여갑니다.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중국 같은 데에서 미국 트레저리 반드를 덤핑을 해버리면 예. 그 미국의 트레저리 반드 채권 가격이 팍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럼 예. 이자가 팍 올라가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 돼요. 미국 정부로는. 예. 이제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예. 그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덜 사니까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대신 그걸 사주 가지고 국채 시장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가 지금 기억하듯이 무슨 뭐 이 실물 경기를 뒷받침하거나 네. 어떤 경기 관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지 않으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약간의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경기가 안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가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동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오히려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뭐 썩 좋지 않고 예. 어떻든 뭐 유로도 좋지 않고 예. 결국에는 오히려 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고 신흥국 통화들이 다 무너지고 예. 그럼 굳이 뭐 국채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양적 완화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 요새 이제 이 양적 완화에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우리 정주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하지만 예. 그 살아난다는 것이 그 양적 완화로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뭐 한국경제 신문에서 나오고 에너지 혁명 뭐 그것 뭔가 때문에 혁신이 나고 한 거죠. 이제 그 영향이 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 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채시장 얘기를 따로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띵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겠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양적 완화가 저는 참 늘 딱하다고 느끼는 게 흔히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예. 오히려 더 케인지안적으로 개입하라 그러고 오히려 더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대개 양적 완화라든지 케인지안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본시장에 소위 자산 버블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 자산 버블은 결국에는 빈부격차를 극적으로 강화하는 결과가 오는데 예. 왜 그걸 지지하냐 이거죠. 그게 저도 미스터리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그 돈이 풀려가는 그 과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케인지안 모형이라든가 모네타리스트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돈이 풀렸을 때 그냥 이게 특히 이제 통화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꺼번에 모든 섹터에서 이게 그 시메트릭하게 똑같이 이렇게 그 가격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가가 한꺼번에 쫙 올라간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늘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 호수에 가서 돌을 한번 던져봐라. 예. 그러면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어디가 제일 많이 크냐. 그러면 돌 떨어진 데서 제일 가까운 데서 파문이 크고 자꾸 멀어지면 그렇죠. 예, 그 파문이 제일 적잖아요. 이 경제에서도 돈이 그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새로운 통화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통화가 주입이 됐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입수한 사람은 가장 혜택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많은 통화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어와 서비스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이 쓰이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물가가 올라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걸 보유한 사람은 이미 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새로운 통화가 이렇게 주입이 되면 이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걸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돈에 새로운 통화를 주입했을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서민하고 중산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보통 이 레프트에 있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양적 완화를 지지하고 케인지안적 시장 개입을 지지하고 하느냐 이거. 그게 돈 풀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환상이죠. 환상이거든요. 이게 그 사실은 1930년대 대공황도 그렇고 1970년대 그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사실 돈 풀어갖고 버블 생겨갖고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도 보면 그때 이게 사실은 이니퀄리티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당장 피케티만 하더라도 그 말 많은 피케티가 매번 자본소득의 그러니까. 차이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일어나는 자본소득의 차이나 예를 들어서 그 자본에 대한 접근성에서 오는 지금 얘기하신 그건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케인지안들 주장은 뭐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잘못된 투자가 또 뭐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우리 다 죽고 없을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뭐 말하자면 근데 이론적으로 토론이 되는 것하고 또는 현실에서 어떤 그 페더랄의 행정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르긴 할 텐데 4차 양적 완화는 찬성 못 하시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거기에 찬성을 하지 지금 않고. 페드 움직임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페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명분을 지금까지 찾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 올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요새 이제 뭐 중국 사태 나오고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미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제 시장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또 한 번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게 되면 사실 미국 국채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아직은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염려하는 사항 중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군요. 내일 뭐 이번 곧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게 되는데 뭐 어떤 결론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로
그 돈을 풀어갖고는 경제는 예. 살아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부의 불평등, 예, 소득 빈부격차만 불평등은 커진다. 분명히 커지게 될 예. 거다라고는 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예. 있어요. 근데 좀 네. 어떻든 좀 네. 관찰을 꾸준히 좀 해주십시오. 지금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이 자본주의의 큰 어떤 변화가 저는 뭐 좀 걱정돼요. 요즘 이제 이 뒷사면으로 들어가서 뭐 주가도 폭락하고 뭐 통화 정책들이 뭐 다 통화 시장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그 문제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를 생각을 하면 가끔가다 아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 예. 어떻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한 번씩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